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이홍기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한인회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활동 사항과 함께 이홍기 후보가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모여서 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하고 그다음에 그 추천인 서류도 저희가 이제 꼼꼼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류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으로서 이홍기 현 조자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당선되었기에 이제 당선증을 수여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홍기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홍기 후보는 당선증 수령 후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우리 교포 사회의 통합과 화합,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한인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인회관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보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선이 준비되는 대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그동안 출마 의사를 보여오다 막바지에 출마를 접은 권규호 한인회 자문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권규호 자문위원장은 차기 한인회의 협력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수렴증을 받아가서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통합이 돼서 정말로 이제 우리 이홍기 회장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기꺼이 양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섭섭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승낙을 하고 정말로 멋있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한편 차기 한인회 집행부 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는 지난 토요일 가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제4회 뷰티 트레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 현장을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한인 경제의 주축 중 하나인 뷰티 서플라이,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뷰티 트레이드 페스티벌이 지난 토요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트레이드 쇼에서 약 75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23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업체는 헤어, 화장품, 의류 등 미용 관련 자파업체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마사지 기계 등 다양했습니다.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의 김은호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비즈니스가 이번 트레이드 쇼를 통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2년 만에 하는 전국 규모의 큰 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벤더분들과 도매업체 그리고 저희 소매 사장님들이 만날 수 있는 큰 소통의 장이 되고 활력소가 되기를 먼저 기대를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 움츠려 있던 비즈니스를 이 쇼를 통해 가지고 활짝 기지개를 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쇼는 LA, 라스베가스, 뉴욕, 뉴저지, 엘라베마 등 미주 전역으로 다양한 벤더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강릉 지역 중소기업 업체인 올류 코리아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미미박 현 수석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모든 부스가 찰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앞으로 협회가 벤더와 바이어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차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일단은 마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뷰티 협회에서는 여성 회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주에 한두 명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조지아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고 일단 우리 뷰티 쪽에는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물론 비즈니스지만 여성분들이 가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그다음에 이렇게 예민한 부분도 많이 잡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NFBS 총연합회 조원영 회장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상중 경제영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미주 5개 한상인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광주 테크노파크 산업기술 총괄센터 및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MOU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상대회 개막에 앞서 실시됐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MOU에 참여한 미주 5개 한인상공회의소는 라이프케어 로봇 관련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한국 로봇 산업 기술의 미국 진출을 위한 전문 마케팅과 법인 설립, 투자 관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을 위한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한 라이프케어 로봇 제품 및 기업 지원과 실증 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 경제 교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체결된 미주 5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산타클라스 한미상공회의소,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등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 강원도 소재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링크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애미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인 링크플러스 사업. 한국 강원도에 소재한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링크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지아주 일부 한인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지난 2월에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와 MOU를 맺은 데 이어 이번에는 마이애미 협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MOU를 위해 조지아를 방문한 경찰행정학 전공주임 교수이자 링크플러스 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문준섭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현장과 미국 진출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한 학기 또는 2학기 동안 계약된 업체에서 해외 연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비해 경험의 기회가 적었던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소양을 갖추기 위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94만 2,752명, 누적 사망자는 74만 7,56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5,3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35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5만 4,261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995명, 누적 사망자는 1,333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79명, 누적 사망자는 1,58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미국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6% 감소한 15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59만 건으로 전월보다 7.7%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자재 비용의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과 인력난,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붐이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건설 중이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주택 수는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손잡고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설비에 나선 가운데 도요타도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친환경차 국내 생산을 촉구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요타는 지난 18일 2030년까지 약 34억 달러를 자동차 배터리 생산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공장에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합작해 공장을 짓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기업이 합작 형태로 공장 설비에 들어서는 것과 달리 도요타가 100% 지분을 가진 자체 공장을 짓는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아직까지 새 공장의 정확한 위치나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이번 배터리 공장으로 1,75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미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 수도에서 지난 16일 선교사들과 가족 등 17명이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선교단은 아이티 수도 북동쪽에 위치한 한 보육원에 방문했다가 공항으로 향하던 길 사백마오조라는 갱단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갱단은 선교단 한 명당 100만 달러를 요구해 1,7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선교단원에는 16명의 미국인과 1명의 캐나다인이 포함되며 이 중 8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5명의 어린이도 있습니다. 리스트 키텔 IT 법무장관은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IT 경찰이 갱단과 접촉해 협상을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